네, 지난 시간까지 디마크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실전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내용, 이 차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이해하셨다고 하더라도 3번 정도는 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초기에 교재를 만들었을 때를 전략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꼬리 패턴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꼬리 안에서 시가와 종가가 마무리되면 강세가 연결된다라고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생성되는 시가가 아주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그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마크 이후부터는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요 윗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발생했다고 다 인정이 안 돼요. 적어도 중급 에너지 이상의 저항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윗꼬리라야만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윗꼬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단 오르죠. 그러다가 뭔가 중요한 저항을 느끼고 싹 후퇴한 모습, 이게 그려지십니까? 이게 윗꼬리잖아요. 저항이 강한 곳에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다면 분명 상승의 의지와 저항이 서로 다투었다는 증거가 되는데, 이 싸움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그 다음날 시가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 필요 없겠죠. 우리네 시장의 특성상 시가에는 좀 더 큰 손들의 매도가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시가에 적어도 기준선보다 위에서 출발해야만 전날 있었던 전투에서 상승에 대한 의지가 더 강했다고 인정되는 거죠. 물론 우리끼리의 시가는 편의상 9시 15분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 두 번째 봉, 끝에서 두 번째 봉을 보세요. 그 꼬리가 왜 발생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직전 고점에서 5영업일 정도 횡보를 했었어요. 그 가격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배우시겠지만, 이런 저항의 형태를 격전지 저항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봉이 집중되어 있는 격전지에서 길게 윗꼬리가 발생하고 있죠. 당연합니다. 저항이 큰 위치니까 살짝 뒤로 밀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날의 모습이 더 중요한데, 윗꼬리가 길게 발생한 일봉이 정작 직전 고점을 돌파할 의지를 가졌다면 그날의 시가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기준선보다 위에서 시가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맨 오른쪽 봉을 보세요. 수평선이 기준선인데 그날 시가는 기준선보다 위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후로 아주 강한 에너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선은 뭐라고요? 거래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전일 일봉에서 발생했던 그 윗꼬리가 정당한 저항과 어떤 지지의 결과물이었다면, 그 다음날 큰돈들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가는 반드시 기준선보다도 위에서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꼬리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꼬리, 아무 데서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패턴이라는 명찰을 달려면 적어도 몸통보다도 꼬리가 긴 형태의 봉을 말합니다. 몸통이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줍니다. 물론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곳에서 꼬리가 길게 자랐다, 이건 오히려 위험한 패턴이 될 수 있어요. 감기 백신 맞고도 감기에 걸렸다면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잡혔다면 우선 그곳에서의 저항값이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저항값을 살피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너지론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거예요. 꼬리 패턴에서도 양봉보다는 음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봉 윗꼬리 패턴에서 반전이 오게 되면 이건 한 단계 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상승의 징조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명리학에서는요, 여성과 남성이 매우 다른 생명체로 정의를 해요. 우파와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후손들에게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체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어르신들이 사위의 사주는 안 봐도 며느리의 사주는 반드시 보았던 이유는 후손들에게도 어머니의 사주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역시 양봉보다는 음봉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만 이 차트의 명인이 될 수 있어요. 시황으로 접근해서 꼭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매우 강한 저항 때문에 윗꼬리가 생기다 못해 음봉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쭉 갔다가 뚝 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좋은 느낌을 가졌던 종목이라면 단지 하루 정도 후퇴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저항값을 살피시고 저항이 매우 강한 위치에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했다가 음봉이 발생했구나 라고 보신다면 적어도 그 다음날 기준선보다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오히려 반전형, 강력 매수가 되고 한 파동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양봉의 윗꼬리에서는 목표 고가 이상에서 강력 매수였는데 음봉에서는 기준선만 넘어도 강력 매수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샘플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시죠. 맨 왼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고만고만한 봉으로 하락하던 종목이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면서 반등을 시도하잖아요. 이때 기대가 커지겠죠. 하지만 그 반등 시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저런 모습에서 가장 큰 저항값은 어디에 걸릴까요? 당연히 가상의 수평선을 그었을 때 5일선의 시가와 종가가 모두 닿지 않는 양봉의 시가에서 가장 큰 저항값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쭉 그려봤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저항이 연속으로 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맨 오른쪽 붉은 화살표를 보세요. 좀 확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윗꼬리가 길게 잡힌 음봉이 보입니까? 뭔가 상승의 의지가 생겨서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한 저항이 있었죠. 그 저항에 두들겨 맞고 결국 후퇴하다가 음봉으로 전환된 형태입니다. 이른바 윗꼬리가 길게 잡힌 음봉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저항치 앞에서요. 자, 이런 경우 무조건 뭐부터 보라고요? 저항의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엄청나게 큰 저항값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곳에서 발생한 음봉이라면 그 음봉이 만들어지게 된 이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하고 싸우다가 깨졌다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채용만 하고 싸우다 깨졌다면 그건 굉장히 강한 거지 않습니까? 깨지기만 했다면 기절 안 하고. 자, 그 다음날의 시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시가는 기준선을 분명히 넘어서고 있어요. 이후로 주가는요. 한파동이 아닙니다. 열심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양봉이었을 경우 목표 고가 이상에서 출발했다면 매우 강한 에너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음봉이었다면 음봉을 더 많이 봐야 돼요. 다음날 시가가 기준선만 넘어서도 중기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